초인적인 힘, 정의로움, 로맨틱함, 자신감까지 모두 맥스를 찍은 주인공 미스터 인크레더블. 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의 무리들의 일망타진하던 슈퍼히어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우리 히어로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하하. 그렇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인터뷰를 마친 그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며 화려했던 삶은 꿈결처럼 사라지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조금 떨리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저희가 채널명도 아직 짓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들어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간단하게 저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PD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대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고 있고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 4학년 졸업반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사회자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따뜻한 햇볕 아래의 미대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 비스텝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 김모 씨라고 합니다. 와. 여기서 살짝 조금 아직 부족하지만 사회자로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메인 MC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홍일점이십니다. 홍일점. 아, 네, 맞습니다. 네. 저 우리 세 번째 아직 발표 안 하신 분 네.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같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이고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자고 두 분을 꼬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름을 조금 숨기기를 원했어요. 왜냐면은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음. 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네임 밸류로 가지 않겠다. 뭐 우리가 엄청 유명한 삶일 수도 있고 듣보잡일 수 있지만 저희는 컨텐츠로 승부한다. 그런 그쵸. 비전이군요.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저희가.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약간 신앙이라는 또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수다를 떠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죠? 뭔가 우리의 진정한 감독님, 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자. 그런 마음에 아. 할렐루야. 좀 이름을 숨기고 닉네임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음. 지금 좀 저희가 이름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좀 방송 사고처럼 여겼는데 제가 이름을 숨기고 이걸 하자니 우리 PD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분들이 어떤 신뢰성으로 우리가 하는 영화 수다를 듣냐. 그죠. 예.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하셔서 제가 거기서 쪼금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서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인데 저희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만 네. 사실 저는 뭐 검색하면 솔직히 나오긴 할 거예요. 쪼끔 아. 나오긴 어, 하잖아요. 근데 간지. 이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아무래도 미대를 이미 다니고 계시는 우리 두 분은 학생 신분이시고 그죠. 아직까지는 좀 나이가 어리신 청년이시고 일반 분이시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쪼금 어떤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이름도 좀 숨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소개를 하자면은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만 제 네. 자랑을 쪼금 하자면은 네. 저는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이라는 미디움으로 연출을 하는 감독으로 한 15년 동안 이 헐리우드에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모 영화사에서 장편 애니 제작을 돕고 있는 우리 그 한국에서는 아마 흔하지 않은 그 직군인데 여기서는 헤드 오브 스토리라고 하거든요. 스토리의 아. 머리. 이야기 팀의 뭐 팀장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크게 뭐 연륜이나 경험이는 뭐 그렇게 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또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나의 나의 기분 상태는 네. 기분 맑음. 좋습니다. 짝짝짝짝. 그러면 먼저 이 팟캐스트를 왜 시작을 하는지 좀 취지를 쪼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를 제가 먼저 하자고 이제 두 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쪼끔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아주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있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또 전달하고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어떤 어려운 명령어,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뭐 공대생들이 쓰시는 어떤 입력 코딩이 아닌, 폭넓게 표현하자면 이야기라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라는 거, 그게 인간에게는 참 뭔가 특별한 것이 음. 있다라는 먼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또 크리스찬들 뭐 교회에서는 보통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다가갈 때 그런 거는 많아요. 그런 콘텐츠는 많잖아요.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고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구분을 짓기 위한 콘텐츠들은 많은데, 그죠. 제가 뭐 헐리우드 뭐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세상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세상의 이야기는 어차피 비성경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막 이거를 구분하고 뭔가 비성경적인 거를 막 정죄하고 뭐 그러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라는 어떤 더 폭넓은 시선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제작을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음. 어떤 재밌는 수다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하. 생각이 좀 들어서, 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또 우리 젊으신 우리 두 분들과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음. 성도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좀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요즘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이제 지금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런 콘텐츠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좀 더 크리스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죠. 그거를 혼자만 그냥 생각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같이 좀 더 깊게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걸 보면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바라봤고 이걸 어떻게 뭐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저처럼 이제 고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차를 운전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북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듣고 아니면 재미난 유튜브 강의 같은 걸 이제 많이 듣는데, 이거가 그냥 굳이 막 되게 무겁게 막 뭔가 배우려고 막 듣기보다는 그냥 진짜 재미로 그냥 '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재밌네.' 약간 가볍게 듣는 식으로 마치 음. 하루의 끝을 함께 하듯이 약간 고런 느낌으로 좀 심심하신 분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네요. 사실 저도 요즘 같을 때는 뭘 하든 뭘 좀 틀어 놓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데, 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주변에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쵸.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뭐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하고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음. 그렇지만은 영화라는 미디엄을 사용해서 이런 넌 음.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낮은 진입 장벽으로 크리스천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는 이런 영화들을 보고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는 영화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크리스찬이 가진 그런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빛과 네.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 친구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 친구들은, 너 같은 친구들은 뭔가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그냥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같다.
어떻게 음.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묻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그런 특별한 강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를 좀 더 쉐어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제 친구가 물어봤듯이 그런 거에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듣는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성도님은 어떠신지? 제가 들어보니까 네. 이 팟캐스트에서 약간 목사님의 설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분이 될 것 같아요. 아 저희가요? 저희 오히려 어. 저는 우리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건데 음. 저희가 너무나 특별한 그런 예. 두 분이 이렇게 또 진지하게 참여 이렇게 음. 임해 주시니 음. 네. 나도 좀 부담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는 교회 가서 들으시고 음. 여기서는 그냥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뭐 수다 떠는 뭐 그런 좀 코미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제가 또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영화를 이야기를 제작하는 사람의 또 관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음. 크리스찬이시든 아니든 음. 이야기에 관련된 업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면 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무거운 얘기를 막 뭐 부흥회 같이 하지는 그럴 사람들도 아니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일단 뭐 종교라는 거를 떠나서 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좀 가볍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찬 분들에게는 저희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못 튼다는 점. 못 들죠. 그러니까 찬양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기대하지 마시기를 네. 은혜를 1도 보장을 못 한다는 점. 하지만 저에게는 직접 음원을 틀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지금 사회자님한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이 또 우리 감사합니다. 그 캘리포니아에서 좀 저희 동네에서 베게린으로 조금 이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또 소문의 근원지가 본인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오씨 베게린 씨의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제가 감사합니다.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혹시 저는 오씨 나훈아 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트로트의 아 대가시고 나훈아요? 아 네. 그래서 나훈아는 저희 굉장히 연령대랑 조금 네. 벗어나고요. 저의 네. 창법이 확실히 조금 교회에서 근데 좀 권사님들, 닮았다. 집사님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닮았다니요. 저 나훈아 닮았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아니 저의 창법이 조금 40대 이상 그런 권사님들을 좀 타겟으로 한 거긴 한데 그래 네. 나훈아 선생님은 좀 넘어갔고 좀 요즘 이제 왜요? 히트치고 나훈아 계신 왜요? 좀 나훈아 영탁 선생님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네. 나훈아 선생님 너무 존경하는데 그래도 좀 저의 연령대에 맞춰서 뭐 영탁 씨, 뭐 이찬원 씨 좀 이렇게 바비킴 가주시면은 씨 닮았죠, 바비킴 아니면 씨. 박현빈 씨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래 좀 감사하게 받아볼 텐데 우리 나훈아 선생님은 조금 많이 올라가신 것 이찬원 같습니다. 그 양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왜요? 우리 나중에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네. 저희 찬양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뽕짝 불러 주시고요. 아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두 분 네.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우리 PD님과 사회자님이 네. 굉장히 훈남 훈녀세요. 이거는 뭐 맞죠? 확실하게 동의할 네.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훈남 네. 훈녀라는 건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인정. 왜냐면은 두 분이 정말 그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음. 아 며느리 사윗감들이야. 그래서 네. 다만 동년배 먹히는지는 아직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확실히 먹히는데 아 어떻게 좀 같은 교회를 안 다녀서 그거는 좀 증명을 할 수 PD님께서 없기 때문에 좀 그래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멘트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약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나중에 구독자 한 100명 뭐 200명 이상 되면은 네. 얼굴 저희가 공개? 공개하고
학원 공개하고 막. 아 100명, 200명 꿈 그러니까 같은 숫자긴 하지만 뭐 이 그러다가 한 정도면은 150명 나가. 아 얼굴 공개하고 바로. 피디님 아. 공개하면 이제 갑자기 막 구독자 수 한 50명 정도 떨어지고 네. 그럴 그럴 리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 좀 감추는 게 지금 좀 아쉽다 생각할 정도로 저의 큰 무기를 지금 억제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 그렇게 얼굴 말씀하시지 없는 마시고 가수처럼 가요. 아 얼굴 없는 얼굴 가수. 없는 가수로 쭉. 아, 얼굴 없는 가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약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뭐 이런 같이 할까요? 우리 목소리가 이쁘신 그죠. 우리 백예린 씨가 네. 해 주시면은. 네. 되게 그럼 제가 꾹 하면은 이제 같이 두 분이서 꾹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그 꾹. 좋습니다. 여기 콘티에 광고 써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광고요? 왜 광고 예. 약간 뒷광고 같은 거 저희가 미리 좀 공지를 해줘야 네. 되거든요. 제가 뒷광고 할 저희 게 또 뭐가 뒷광고 받는다고? 네, 저희가 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 어 저희 뭐죠? 우리 PD님이 아직 싱글이시기 때문에 아하. 아하. PD님 카톡 아이디 공개 뭐 이런 전 아. 근데 이 마케팅 전략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냥 좀 저의 목소리와 성격을 토대로 저에게 네.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아이디. 제가 공지한다고? PD님이랑 아 그럼요. 어디다 공지해? 이제 아무래도 팟캐스트다 보니까 이제 미모가 안 보여서 조금 진짜 확실히 봉인된 상태로 지금 계시긴 한데 이제 굉장히 좀 남녀노소 인기가 많으시고 네. 네, 뒷광고 아니고 뒷광고인가? 아 제가 지금 뒷광고를 넣은 건가요? 아니 근데 저희 여기 계속 외모 얘기만 하는 그런 사회자님 돈 받았어요? 아니 네, 이따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피디님. 제가 뱀모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뱀모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좀 소개는 좀 해봤고요. 이제 각자 저희 뭐 성격이 어떠신지 조금 뭐 시청자분들도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중대한 일이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하게. 지금 저희도 서로 지금 PD님, 뭐 사회자님, 청두님 이렇게 부르는 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아 헷갈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정한 코너가 있는데 바로 닉네임 정하기 코너입니다. 와우. 닉네임. 닉네임 정하기. 저희가 닉네임을 정하면 그제서야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를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닉네임을 뭐 계속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임시로 네. 좋습니다. 놔도 좋으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매화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각자 좀 원하시는 닉네임이나 서로 좀 뭐 어울리는 거. 서로 네 어울리는 거. 서로 어울리는 거라. 그럼 각자 생각해 온 건 있어요? 각자 생각해 온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까요? 그럴까요? 좀 우리 네. 사회자님 뭐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번 털어보시죠. 네. 네.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이게 좀 감이 오기 때문에 먼저 한번 털어보십시오.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명이 살짝 그 본명과 조금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겠어요? 네. 뭐 일단 한번 들어보죠. 뭐 별로면 편집하면 되니까. 그 PD 씨 성함이 땡땡이잖아요. 그래서 지적진. 네. 지덕진이요? 너무 별로다. 그걸 지금 준비해 오신 거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 준비해 왔다고 하기에는 기대감을 많이 높여 놓으시고 아니에요? 뭐 좀 더 있으신가요? 후보가 있어요, 조금씩. 네. 그 약간 성함이랑 좀 비슷해서 이거 지금 보니까 노잼 같은데. 뭐 지적진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나름의 좀 준비한 거였는데 아쉽네요. 그 고구마 밭이 있으시잖아요. 고구마 밭이 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수다 떨 때 좀 왜곡이 했는데 고구마 밭이 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강원도 영월 출신인데 이러면서 이제 저희 자기 PR 들어가는 거야. 뭐 이건 뭐 제가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조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시골에 아주 조금 조그마한 그런 밭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좀 오해를 하시고서는 이거를 좀 레퍼런스해서 별명을 지으신 것 같은데 이 고구마 네. 밭이 제 게 아닙니다. 저희 조부모님 거고 또 아주 굉장히 우리는 터박한 텃밭 네. 사이즈고요. 피디님 거라고 한 적이 없어. 제가 너무 네. 오바를 떤 건가요? 하지 뭐 마세요. 네,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아니 그래서 뭐 고구마밭 뭐 어떤 닉네임 아 생각하신 네. 네. 겁니까? 그래서 농촌 프린스 줄여서 농프. 농촌 농프도 있고 프린스? 네. 어우 농프. 괜찮다. 아 농프. 농프. 농프지. 농프.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요? 어. 농프도 괜찮고 뭐 뭐 여기서 제가 골라야 하는 자석도 건가요? 괜찮고 네. 뭐라고요? 자석이요, 자석. 아 자석. 아 정말 좀 너무 옵션을 너무 좀 시원찮은 걸로 주셔서 이걸로 좀 죄송해요. 고르기가 좀 그런데 아 농프 괜찮은데? 농프. 농프 농프. 그나마 농프. 농프가 그나마 일단 농프가 좀 네 센스가 있는 것 이거를 같아요. 몇 화 동안 쓸지 모르겠지만은 뭐 농프 뭐 나름대로 그래도 저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네. 농촌 출신이고 또 네. 고구마밭 오케이. 아니 네. 우리가 그래도 나름 크리스찬 그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아. 서로 이렇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희는 괜찮아. 나 이런 거 오히려 좋아.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꾸미고 그런 거 저희 꾸미는 스타일 거 아니기 없어. 때문에 네. 예. 그럼 저는 일단 농프로 아 근데 피디님, 농프님은 저기 본인이 원했던 아이디가 있으세요? 저는 근데 본인 사실 스스로. 아하.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오랜 기간 좀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한 몇 달 전부터 안경을 좀 벗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경을 왜 벗어? 안경을 좀 벗고 저 이거 사투리니까 좀 아 예 네. 이해해 주시고요. 안경을 벗고 아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승원 닮았는데?" 아. 교회가 사랑이 넘치네요, 그 교회는. 근데 저는 아.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이걸 두 분을 훈남훈녀라고 이렇게 올려 놨는데 아 스스로가 깎아먹고 있어. 저는 이제 좀 선을 그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두 분의 분위기만 봐도 이거는 제가 농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프 농프로 좋네요. 가요. 예. 오케이. 자 그럼 저 좀 네. 공격을 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돌려줄 그런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렵네요. 예. 자 우리 뭐 그 MC님부터 한번 가 볼까요? MC님을 사회자님을 제가 좀 생각을 하나 생각했거든요. 네네. 오. 무엇일까요? 근데 이거를 귀요미? 저희가 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 저희가 매우 친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저도 이 두 분을 뵌 지 한 두세 번밖에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 관계죠, 예. 철저한. 그래서 그래도 저는 꽤 그 친한 줄 알았어요. 친하죠, 친하죠. 네 저 친한데 찐으로 저기 서운해 실망했네. 네. 되게 서운했어요 지금. 편집. 그 사회자님은 제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네. 네. 저는 이제 두 분과 다르게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 네. 사회자님이나 PD나 다르게 저는 좀 나이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로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젊은 성도분들 네. 뛰면서 찬양하시잖아요, 네. 가끔. 그쵸, 그죠. 그쵸. 그 뛰면서 찬양하는 게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 음. 그 아. 정도로 좀 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젊은 한국 세대 분을 제가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회자님이나 이 PD님이 저는 좀 처음 접하는 우리 오. 아. 한국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말투에서 네. 다른 세대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 오호. 아하. 나는. 예. 그래서 나는 딱 듣고 이거는 되게 그 목소리가 그 가수 아이유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을 아이유요? 그때 했었어요. 제가 아는 아이유. 아이유랑 우리 성도님이 아는 아이 아이유가 동일한 인물인지 아이고. 모르겠는데 전 아이고 할까요? 아이고? 음. 저는 근데 그래서 좀 네. 아이귤 어때? 아이귤. 네. 아이귤이요? 우리 아이귤 뭐 아이고. 아이귤까지는 뭐 알겠는데 근데 이 닉네임의 뒷배경이 아이유는 이거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이 아. 듭니다. 어쩌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조금 이분을 되게 지능적 안티로서 욕을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유님을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닐까. 아이 그러니까요. 아니야. 굉장히 지금 아이유. 이거 돌을 맞을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요. 어유 괜찮아요. 어유. 어유요? 네. 어유 나쁘지 않은데? 어유. 어휴. 어유. 어휴 괜찮은데 일단 어휴. 어유. 어이유? 어유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어유. 어이유 괜찮은데? 어유. 어휴 좀 어유가 마음에 좋을까요? 드시나요? 아이구가 좋을까요? 어유가 좋을까요? 둘 오케이. 중에 나 어이유가 어감이 좀 더 좋습니다. 어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어휘유로 한번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네. 우리 세 번째 분 이렇게 넘어갈 수 없죠. 저는 좀 생각해 오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일단 좀 공유를 네. 해주시면 저희가 네. 일단 두 분이 어떤 공격을 나한테 할지 몰라서 나는 지금 네, 그건 긴장이 되는데 네. 저는 이런 거 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이 아이디를 만들고 이런 거에 좀 센스가 없어서 아하, 정말 머리를 많이 쓰긴 했어요. 네네, 음. 그래서 좀 아이디가 긴데 네. 오. 말씀해 보시죠, 오. 이게 편하게. 편집이 되더라도 한번 할게요. 네, 한번 김수환 뭐 이런 거 주시죠. 아니에요? 그 곱슬머리 삼손, 네? 곱슬머리 삼손. 곱슬머리 삼손, 네, 스테이 파마 해도 스테이 파마 헤드요. 네? 하원은 똑같아. 네? 네? 일단은 아. 저희가 아까 우리 성도님의 나이를 미스터리로 했는데 이미 좀 관객분들이 많이 추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확실히 저희 성도님은 예전에 싸이월드 좀 그 전 세대의 플랫폼을 좀 사용하신 그런 감성이 많이 묻어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어이유님? 좀 이거 좀 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좀 딱 미안해. 확 클릭이 오는 그런 사회생활을 게 좀 해야 되는데 네, 사회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방금 네, 조금 깨달았고요. 사회생활 정말 힘들죠. 부를 때마다 곱슬머리 삼손님 뭐 이런 식으로 곱삼. 곱삼님? 곱삼 줄이니까 괜찮네요. 곱삼. 줄이니까 근데 이게 좀 괜찮은데요? 좀 발음을 왠지 좀 잘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욕같이 들리는데. 곱삼. 하다가는 이게 저희가 징계 먹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아니 근데 왜 곱슬머리 삼손을 생각하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곱슬머리를 스트레이트 파마하면 머리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야 이거 나 매장되는 거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지금 이제 또 없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우수수. 네. 우수수 구독 취소를 누르고 여기서 있겠지. 많이 나가는 포인트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이게 닉네임이 패스가 되려면은 대다수 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짧은 거는 네. 제 전 세대에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애니가 있었어요. 미래소년 코난. 알죠. 네. 그래서 저는 과거소년. 과거소년. 고난밖에 없어 과거에. 과거소년 고난? 나쁘지 않은데? 고난이요? 그냥 고난. 고난으로 가자. 고난은 너무 좀 이름이 너무 조금 사람이 이름대로 간다고 그거는 조금 네. 고난은 조금 제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이름으로 하면 일단 과거소년 일단 그럼 한번 정립해 두고요. 저희가 한번 나눠볼까요? 좀 어떤 옵션이 있을지. 네. 진짜 사실 마땅히 저희 성도님은 놀릴 만한 게 쉽지 않아요. 좀 놀릴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이 놀릴 수 있는 저는 아예 그래서 좀 귀여운 애칭 같은 게 어떨까? 너무 그냥 애칭. 우리 중에 가장 귀여운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이름 들어볼까요? 약간 띠부. 띠부요? 띠부 귀여운 거 맞나요? 피디님이 귀엽지 않아요? 오늘 좀 띠부. 심기가 안 좋으신가 봐. 굉장히 냉소적이셔. 띠부요. 귀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 띠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세수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좋은데 네. 피디님이 지금 표정이 안 좋아. 띠부요. 띠부는 그냥 저를 공격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가져와도 저런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띠부 확실한 거는 과거소년보단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띠부. 띠부 일단 어감이 그리고 좋네요. 띠부. 그래서 좀 네. 들어보니까 띠부 뭐 띠부실도 생각이 나고 띠부 그쵸, 좋은데요? 띠부씨. 네, 왜냐면 요즘 띠부띠부 씨 정말 전 연령을 통틀어서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빵에 먹고 이제 거기서 받는 그런 스티커인데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 이제 연령대에 사랑받는 이제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그런 닉네임을 지어드렸습니다. 띠부로 가죠. 띠부 저도 사실 일단 어감이 찰려서 띠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이름이 이렇게 닉네임이 확정됐는데 오늘만 해요. 일단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입에 착착 붙으면 계속 가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바뀐 닉네임으로 그래도 한 번씩 자기소개를 하고 가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지 않을 것 오, 같아요. 좋다. 안녕하세요. 띠부예요. 안녕하세요. 농촌 프린스 농프예요. 안녕하세요. 어유예요. 저희가 지금 1시간을 떠들었는데 아. 야 이게 몇 분 나갈까 싶어. 얼추 저희 자기소개도 끝났으니까 네. 좀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이제는 넘어가 네. 볼까요? 그쵸. 본론을 얘기를 해야죠. 좋습니다. 좋아요.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좀 딥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아직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조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보신 후에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뭐죠? 빠람빰빠람 빠람. 이 영화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네. 한번 좀 주시면은 이 관객분들이 한번 유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빨간색 쫄쫄이. 빨간색 쫄쫄이, 가족. 가족, 히어로. 사실 이 세 개의 키워드만으로도 이미 조금 조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음.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2004년도작 오스카 수상 및 많은 상들을 수상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픽사의 작품 인크레디블입니다. 와우. 아, 네. 이 인크레더블을 감독하신 우리 브래드 버드 감독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언 자이언트, 인크레디블 1, 2 그리고 라따투이를 연출하신 걸로 이름을 날리셨고요. 또한 그냥 감독으로만 참여하신 게 아니라 이 영화의 신 스틸러이자 중요한 조력자 역할로 나오는 에드나의 성우도 같이 맡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세 명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저희가 이 팟캐스트 첫 작품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뽑았습니다. 와우. 농프님이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브래드 버드 감독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애니메이션 감독은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분이 실사 영화 중에서는 또 미션 임파서블의 음. 시리즈 중에 4 편이었나 5 편이었나를 아마 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하. 어 아이언 자이언트라는 정말 저주받은 걸작. 아하. 아. 예.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정말 음. 너무 많은 임팩트를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겼던 작품을 하고 이 인크레디블을 통해서 또 이제 명감독 자리에 반열에 오르는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감독을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브래드 버드 감독이 네 명감독으로 음. 많은 사람들이 꼽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너무나도 잘 맞는 또 작품이라서 이 영화를 뽑긴 했는데 이게 사실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쪼끔 오래된 영화라는 느낌이 아무래도 그 비주얼에서 쪼금 보이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이 영화를 아마 우리 농프님과 어이유 님께서 아마 태어나셨을 때 정도에 나왔을 텐데 네. 맞아요. 아마 두 분은 이거를 굉장히 뒤늦게 보셨을 텐데 네. 뭐 어떻게 보셨는지. 음. 우선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빠가 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아빠가 아하. 애니메이션을 막 너무 즐겨 보시는 분은 아닌데 그런데도 진짜 인크레디블 이번에 2가 나왔을 때 저희 가족끼리 다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아빠가 보러 가자 해서. 그 정도로 네네.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품이라서 그때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가족끼리 다 같이 영화관에 갔던 이야기를 아빠가 자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 네, 그때 그 장면은 기억이 자세히 안 나지만 그 이후에 제가 한 뭐 8 살인가 9 살인가 그때 한번 보고 진짜 재밌는 영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하.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즐거웠던 감정이 아직까지 새록새록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약간 좀 끈끈이 이어진 가족의 모습과
그 진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 액션씬이 진짜 감동적이고 멋있어 가지고 저까지 가슴이 웅장해지는, 최근 들어 그래서 이걸 하니까 다시 한번 봤거든요. 지금 봐도 되게 캐릭터도 굉장히 개성이 뚜렷해서 되게 좋았고, 또 애니메이션을 네. 공부한 학생이 되어서 보니까 더 배울 점도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약간 요즘 세상은 좀 가족이나 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좀 혼자 사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가 약간 이런 가족애를 좀 중점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굉장히 음. 소중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음.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생 때 집에서 그 당시 좀 TMI를 설명하자면 저희 인터넷 통신사에서 제공하던 올레 TV라고 거의 OTT 플랫폼의 좀 조상격인 그런 플랫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처음으로 접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야 다시 저도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저의 감상평을 좀 공유를 하자면, 이게 정말 거의 20년에 나온 작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세련된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들이 히어로 영화로 흔히 알고 있는 뭐 마블이나 DC 영화처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원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음. 음. 오히려 최근 몇 년간 나온 좀 아쉬웠던 그런 히어로 영화들과는 다르게 뭐 작품성이나 예술성이나 이제 오락성이나 캐릭터나 정말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음. 예를 들어서 영화 가운데 사람이 몸을 늘려서 인간 낙하산이 되는 장면이나 물 위를 뛰는 장면이나 아니면 갓난아이가 갑자기 괴물로 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같이 정말 애니메이션에서만 거부감 없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연출들을 보고, 와, 이게 예술 작품이나라는 그런 찐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음. 맞아요. 우리 띠브님께서는 이 영화를 언제 또 어떻게 접하셨는지.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을 했을 때 가서 봤어요. 어허. 근데 음. 이제 저는 백수였었고 대학을 음. 졸업하고 음.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지만 애니메이션 일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에 네. 극장에 이제 혼자 가서 보고 끝나고 나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던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작품이고, 어. 음.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작품이었어요. 벽을 느꼈던 음. 음. 완벽에 가까운 작품. 아하. 진짜. 아 극찬이네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완성도가 되게 높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애니메이션이 영화 실사와는 다르게 그 스토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음. 음. 그러니까 기본만 잘해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오호. 근데 그 기본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워. 왜냐하면은 그 기본을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음. 네. 그리고 특히 영화나 드라마보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어려운 이유는 편집이 어느 정도 70-80% 혹은 80에서 90% 정도는 이미 프리 에디팅 편집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하.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여러 컷들을 찍어서 음. 편집실에서 나중에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편집이 쉬운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편집에 관한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네.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픽사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그 픽사를 만든 그 존 레스터죠. 그 사람의 토이스토리 감독 그분의 아래에서 어떠한 시스템이 형성이 됐냐면은 편집자의 권한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제가 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음. 편집자의 권한이 아마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보다는 매우 높은 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약간 오른팔 같은 격이 오른팔. 편집실이냐 아니면은 스토리 팀이냐 음. 음. 이건데, 그러니까 감독의 오른팔 왼팔을 이제 맡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편집이 굉장히 이렇게 권한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픽사에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픽사도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 속해 있는 스튜디오고. 네. 그쵸. 근데
아무래도 헐리우드에서 일을 하면은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대기업에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제작하는 스토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네. 물론 픽사는 브래드 버드라는 어떤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자기 색깔이 뚜렷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작품이 또 좋았을 수 있지만은 네. 사공이 많은데 특히 이 인크레디블이 더 대단한 이유는 등장인물 또한 많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쵸. 근데 등장인물 또한 많은데 또 편집도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해야 되는 작품의 모양이고 또 픽사라는 어떤 디즈니라는 대기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것을 다 해내고 기본 스토리도 잘 해낸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의 시선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존경할 수밖에 없고 와. 이 작품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와. 맞습니다. 특히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한 가지 주제로 녹아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네. 여러 등장인물들이 한 가지의 주제로 녹아난 작품? 이거는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잘 해냈다라는 야.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어떤 스토리룸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사공들이 모여 있으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영화가 다 달라요. 음. 각자가 원하는 등장인물들 한 명 한 명 다의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다 들어주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브래드 버드의 어떤 연출력이 굉장할 수밖에 없죠. 네. 와.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영화지만 특히 네.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확실히 제작자의 시점에서는 이렇게 진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좀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저희가 꽁트도 할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쪼끔 더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이제 그때까지 같이 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알림 설정 꾹. 꾹. 그로부터 약 15년 뒤, 평범한 보험회사에서 지루한 직장인의 삶을 사는 밥과 어떻게든 적응해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지켜가려는 그녀의 아내 헬렌. 유명한 슈퍼히어로 능력자 부부였던 만큼 이 부부의 아이들도 범상치 않은 능력자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돋보이기 좋아하고 경쟁심이 강한 둘째 아들 대쉬는 자신의 힘을 계속 숨겨야만 하는 일상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레디 액션. 대쉬, 이번 학년이면 벌써 세 번째야. 힘을 발산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운동하게 해줘요. 왜 안 되는지 알잖아. 제일 잘하는 애보다 아주 조금만 더 잘할게요. 대쉬의 로봇 퍼. 경쟁심도 강하고 더구나 잘난 척도 하는 편이잖니. 그런데 시합까지 해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고 그럼 뭐예요? 왜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척 해요?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야 한단다. 총력은 창피한 게 아니라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우린 특별하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해. 아무도 특별하지 않단 말이네요. 야. 야. 근데 대시가 좀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변성기가 이건 변성기를 넘어서 지금 거의 갱년기를 바라보는 그런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일단 갱년기라니. 아니 우리 대시가 좀 많이 성숙해져서 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파트가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학도로서 방금 저희가 좀 재현한 장면이 특히 좀 네. 인상 깊었던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방금 이 장면은 엄마와 아들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밖에서 좀 다양한 각도로 이 장면이 촬영이 됐는데 항상 헬렌과 대시가 이제 둘 다 잡힌 그런 투샷에서는 이 둘 사이에 항상 자동차 필러를 마치 좀 뚫리지 않는 벽처럼 그렇게 우리 감독님께서 배치를 해두시면서 이 둘의 갈등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상당히 좀 인상 깊어서 좀 이 부분은 제가 좀 아는 척하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어, 좋네.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아, 역시.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대립하는 장면이고, 근데 이 장면을 굳이 저희가 좀 꽁트로 재현을 한 거는, 네. 일단 이 시퀀스를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아빠 밥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시작으로 엄마 엘라스틱 걸과 결혼에도 골인을 하고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영화가 불행으로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다시 지나고 히어로를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초반에는 이제 15년 뒤에 가족들의 모습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나와요. 네. 저희가 본 대로 대쉬라는 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바이올렛이라는 딸이 있고, 잭잭이라는 갓난 애기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 이름은 밥이고 엄마는 헬렌인데, 각자의 15년 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음.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아빠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큰데 근육줄이고 큰 힘이 센 파워를 가진 히어로였기 때문에, 그러한 히어로가 작은 차에 갇혀 버린 어떤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또 스토리를 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규범들이 이 아빠를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첫 번째는 사회의 규범.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에서 "너네들 이제 초능력 사용하는 거 불법이야. 슈퍼히어로 일하는 거 불법이야."라고 못을 박아 버린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규범, 직장, 사회, 일을 나가서 하는 어떤 회사에서 불공정한 일을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윗선의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런 압박 음. 속에 갇혀 있는 아빠의 모습이 또 보여지고, 아하. 가정의 규범,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지친, 아까 우리 농프님이 말씀하신 갱년기 미들 에이지 아빠의 모습이 또 그려지고요. 네.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관계에서 갇혀 버린 아하. 불쌍한 아빠의 모습이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안에서 엄마와 아들이 나눴던, 아들은 이제 운동선수를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초능력이거든요. 근데 그죠. 이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하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신은 똑같이, 아빠와 똑같이 사회와 가정의 규범을 가지고 있죠. 또 회사라는 학교에서의 어떤 규범 아래에 있고, 음음. 그리고 우리 딸은 바이올렛은 톤이라는 캐릭터를 짝사랑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성격을 드러내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토니가 지나갈 때 바이올렛이 투명 인간 되는 게 자기 초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니가 지나갈 때 투명 인간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딸은 토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음. 딸은 어떤 자신의 가정이나 어떤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친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아하. 근데 나중에 이제 딸이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나는 정상이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해요. "초능력자로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정상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가족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현실에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엄마의 모습으로 나오죠. 엄마는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그냥 수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참으면서 살아감에 불만족이 쌓여 있는 나머지 가족들과 대립하는 어떤 관계로 이제 그려지게 아하. 되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막내 동생 잭잭이 "우리 가족 중에서 정상인 사람은 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제 막내 동생이 나오고, 근데 막내 동생은 늘 웃고만 있어요. 이 가족 중에서 가장 늘 행복하게 웃고만 있는 어떤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저도 말했지만은 이 영화 초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정상이에요. 정상.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 야.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그 기준이 다 달라.
다르죠. 그쵸. 그쵸. 네. 대쉬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고, 바이올렛은 다른 짝사랑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들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빠는 이제 성숙한 가장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수긍하면서 살아가지만 매우 불행한 모습을 아하. 또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엄마는 그래도 참으면서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음. 엄마의 또 다른 면은 원하는 게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음. 엄마는 원하는 게 없이 그냥 있는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하.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많은 음. 가족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야. 음. 사실 방금 띠부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은 그런 배경에는 정말 이 초능력이라는 그런 주제만 제외하면은 사실 저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현실 남매 케미. 이제 서로 남매들끼리, 저도 좀 둘째의 입장으로서 이걸 잘 아는데, 저희 남매들끼리는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 형제를 화나게 하고서는 이게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 정말 아.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에 서로를 이렇게 자극하고 싸우는 장면이나 이런 게 음. 정말 좀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의 영감을 우리 브래드 버드 감독님께서 이제 예전 1990년도 초반에 사실 본인의 가족의 영감을 받아서 이 스토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브래드 버드 감독님도 이제 점점 이제 가족과 일의 중심을 잡아가던 그런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는 내 시간과 노력을 얼만큼 배분하고 또 나의 일에는 얼만큼 배분해야 할지 라는 그런 고민을 거치시면서 또 이 영화에 그런 영감을 얻으셨다는 게 또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 좋네요. 아는 척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파트로 한번 자연스럽게 줄거리 넘어가 볼까요? 가족들과 저녁 식사 후 밥은 과거에 같이 히어로로 활동했던 친구 프로존과 볼링을 치러 간다 말하며 외출한다. 알고 보니 그들의 본래 목적은 볼링 치기가 아닌 시민들 몰래 히어로 활동을 하는 것. 강도 복장으로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고 경찰의 모전을 엿들으며 사람들을 구하는 밥과 프로존. 그리고 그 모습을 은밀히 지켜보는 의문의 여성은 꿍꿍이어 있는 듯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데. 그렇게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밥은 거실에서 기다리던 헬렌을 마주치고 당황해한다.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모먼트, 바로 어두운 거실과 무표정의 아내. 이 불안불안한 상황에서의 이 부부의 대화, 재연으로 함께 하시죠. Ready, action. 11시까지는 올 줄 알았는데. 내가 늦게 온다 했잖아. 얼마나 늦을지는 말 안 했죠. 이렇게 늦을지는 미처 몰랐다고요. 왔잖아. 됐지. 이건 뭐죠? 그냥 몸 좀 풀었어. 가볍게. 사람 불안하게 그러지 말아요. 그러다 들통나면 어쩌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무너지는 건물이었어. 나는 뭐라고요? 그냥 건물을 무너뜨렸다고요? 큰 불이 났는데 건물 구조가 불안했다고. 결국 무너질 거였어. 경찰들 무전 엿들은 거 설마 아니겠죠? 난 언제까지나 시민을 위해 일한 거야. 나쁜 짓 한 것처럼 말하지 마. 하지만 나쁜 짓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심하게 흔들었고 또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건 나쁜 일이라고. 이렇게 죽은 것처럼 사는 것보다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게 나아. 그래, 그땐 좋았죠.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떻게 당신들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졸업식이 아니잖아. 그냥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간 것 뿐이야. 식은 식이잖아요. 정말 미련들에 그냥 건수만 만들어서 축하할 일 없나. 그 연구만 하나 봐. 그럴 시간 있으면 정말 뛰어난 사람을 찾아봐. 그리고 당신 얘기가 아니고 대시 일이에요. 대시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 그럼 마음껏 뛰라고 해. 운동하게 해주라고. 여기서 저걸 만들 순 없어요. 왜 안 되는지 잘 알잖아요. 너무 잘나서 그렇지 뭐. 당신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네. 저 진짜 농프씨 연기력 좀 더 연습하셔야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벌써 댓글 반응이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다른 두 분은 좀 많이 악플을 받으실 것 같고, 뭐 댓글이 있다면
저가 어쩌면은 이번 화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조금 뭐 연기 에이전시에서 캐스팅 당할 수 아 있다고 맞 어떻게 감히 한번 예상을 해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는 사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좀 심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 황금병이 굉장히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헛소리 잘 들었고요.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대쉬가 엄마랑 하는 장면도 그렇고 이 장면도 또 비슷한 점은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캐릭터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음. 장면이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가족의 모습을 보지만 그다음 시퀀스에서 우리 밥이 볼링 간다 치고 거짓말하고 경찰 무전을 엿들으면서 몰래 사회에서 동네에서 슈퍼히어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그죠. 경찰에 걸리게 되고 또 불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깨에 묻어있는 유리 조각을 헬렌이 발견을 하면서 이제 음. 서로 이제 어떤 부부싸움이 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죠? 옛날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을 아. 하죠. 예, 그쵸. 서로에게. 어떤 규범이라는 거에 갇혀서 살고 있는 아빠에게 아빠의 깊은 속마음에는 옛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어. 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엄마는 헬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이 가정의 소중함이죠. 이 두 음. 아이디어가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밥의 기본적인 성격, 아빠의 기본적인 성격은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러한 성품이 배어 있고 음. 성격에 그런 선택들을 정의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영화는 그거에 초점을 두지 않죠. 그냥 히어로가 히어로 일을 하는 거를 그걸 하냐 못하냐에 어떤 긴장감을 주려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다른 거에 영화는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아하. 정의라는 가치보다는 어떤 아빠라는 각자의 등장인물의 개인의 속마음에 음. 가지고 있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영화의 중요한 어떤 스토리였고 초반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회사에서조차 몰래 하던 정의로운 일을 우리 밥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고객들이 어떻게 보험금을 잘 탈 수 있는지를 오히려 회사의 이윤에 약간 위배되는 일을 음. 정의로운 일을 하죠. 음. 그러면서 그게 사장한테 걸리게 되고 사장이 와서 "어떻게 너의 고객들은 늘 보험금을 따박따박 다 타가냐." 이러면서 따지면서 그죠. 음. 화를 내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이 아빠를 아주 낭떠러지까지 몰아서서 결국은 사장을 폭행을 하죠. 음. 음. 네. 사장을 폭행죄로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히어로들을 돌봐주던 나라의 프로그램에서도 제명되게 되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사도 가야 되는 음. 음. 그러니까 가족도 사회도 회사도 어떤 모든 규범에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 이제 밥이 마주하게 된 거죠. 최저점을 찍었네요. 예. 근데 그때 이 영화는 가장 낭떠러지에 이 주인공이 있을 때 한 가지 희망을 던집니다. 어. 물론 그것이 잘못된 희망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잘리고 돌아왔을 때 밥이 어떤 봉투를 여는데 그 봉투에서 미스터 인크레더블에게 일거리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기잖아요, 밥한테. 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지나가요. 밥이 자신의 과거의 영광이 찍혀 있는 옛날 매거진 커버들이 있습니다. 그 커버들이 이제 벽에 이제 액자로 붙어 있는데 그 액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인데 네. 그러면서 밥이 원했던 거는 과거의 영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자존감이 가장 높았던
아하. 자신의 가장 베스트 그 모습을 다시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음. 음.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존감이라는 이게 사실 나머지 등장인물에게도 나머지 등장인물들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아하. 음.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이 가족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음.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관점은 자존감에 관한 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좀 가장 자존감이 쩔었던 시절 아하. 음. 그런 시절이 다 음. 있잖아요. 있죠. 그쵸. 내가 가장 자신감이 넘쳤고 음. 자존감이 넘쳤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던 때. 어. 음. 우리 어이유 님 한번 궁금한데. 네, 어이유 님이 많이 준비해 오셨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쩔었을 시절이라 저는 약간 대학생 초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때는 사실 이제 원했던 대학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미대를 막 지원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다 합격을 한 거예요. 다 합격도 아하. 하고 또 어. 신청하는 이게 어찌 보면 좀 자랑 그러니까 우선 그때 당시 그래서 막 신청하는 막 공모전마다 다 상 받고 막 야. 뭐 뉴스나 막 신문 막 나오고 그다음에 야. 학교에서나 막 주변에서도 막 미술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랬거든요. 야. 와. 막 학교에서 막 전자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막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때를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걸 위해서 되게 눈물을 흘리고 막 힘들었던 시간이 되게 보상받는 기분이라 가지고 열심히 했죠. 굉장히 좋았고 또 그리고 한창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나 멘토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막 좋은 관계도 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꿈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막 크고 빛나고 그래서 진짜 대학교 다닐 때도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래서 몸은 좀 힘들어도 '난 진짜 짱이다. 난 음. 특별해.' 라는 생각으로 좀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막 교만의 마음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최고야.' 막 이런 교만보다는 그냥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따가 물론 더 얘기를 할 거지만 근데 제가 어떠한 일이 있고 나서는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진짜 자존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그때부터 자존감이라는 음. 거에 대해서 시선을 좀 다르게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은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렇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가장 베스트인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믿음 때문에 좀 걱정보다는 자신감의 비중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마인드였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저를 맡기고 약간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시선을 좀 더 신경 쓰는 삶? 아. 그렇게 될 때 저는 그리고 또 그분이 저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이 있을 때 '나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래에도 좀 야. 그런 식으로 제 자존감이 완성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멘이네요. 아 매우 솔직한 예. 네. 기승전결이 거의 우리 전도사님 설교 같았는데 근데 진짜 우리 어이유 님께서 이렇게 좀 진솔하게 나눠 주셔서 네. 네. 아우 내 준비한 게 부끄러운데 나는. 아유 뭐 우리 스티브 님 가장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아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껴 아니 두도록 내 하고요. 나부터 할게. 나부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존감 그 스윙이 굉장히 낮고 높음이 그 스윙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음. 어. 그래서 살면서 그렇게 막 자존감이 높았었던 적이 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네, 음. 늘 좀 자존감이 박살나 있고 아. 예. 피부님.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때 되면은 늘 또 박살나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랬었던 음. 것 같은데 어 제가 기억하는 자존감이 가장 막 완성되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인원이 많았어요, 반에. 네. 그래서 음. 남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와. 어.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네. 요즘에는 이제 한국이 뭐 인구수가 좀 줄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축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반 네. 아이들끼리. 11 음. 명씩
팀을 나눠서. 근데 축구라는 게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고 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축구를 하고 거기서 약간 좀 다 티어들이 나눠지죠. 나눠지는 거였거든요. 남자들은 그렇죠. 네. 남자들은 좀 음. 그런 게 있었어. 있습니다. 근데 아. 제가 이제 운동신경이 없기 때문에 아. 늘 뒤에서 있고 뭐 수비만 보고 골은 뭐 넣어 본 적도 없고 야. 공격을 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2 학년 땐가 아직 이제 다들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고 새로운 학급 음음. 친구들이잖아요. 네. 네. 서로 잘 모르고 첫 번째 축구 시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오. 다 이제 재평가되고 티어가 나눠진단 말이야. 제대로 된 인상을 네. 남겨야죠. 떨린다. 근데 그때 골대에서 코너킥을 찼는데 공이 내 앞으로 온 거예요. 어? 오. 내가 슛을 했는데 공이 들어갔어, 골이. 어? 오. 예. 그러니까 살면서 처음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어 본 거예요. 오. 아. 그때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었어. 어. 그 순간 티오가 그 어. 올라가는 이후로 순간. 나는 약간 스티브 약간 좀 리더급 어떤 아. 예. 리더 중요한 띠부. 타이밍에. 그렇게 자존감이 막 올라갔었지. 와. 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 뭐 축구 시합 하자고 이렇게 시합 요청이 오면은 학급 애들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냐 마냐." 어. 그럼 내가 "하자." 그러면은 와. 예. 근데 제 축구 시합이 뽀록이 날 만큼의 어떤 시간이 되기 전에 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셨죠. 그래서 아 타이밍이 와. 좋게. 다시 그 자존감은 박살이 나 버리고 미국 와서 아하. 아아. 네. 와. 그래도 그 한국에 있던 친구들만큼은 '아 그 축구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던 친구.'라고 기억을 하고 있겠네요. 아 그러게요. 와.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요. 예. 자존감이 야. 쩔었던. 근데 이제 미국에 오면서 영어도 못하고 이제 음. 다시 어떤 음. 이민자고 굉장히 음. 자존감이 박살이 나 버리는 야. 그죠, 그죠. 인생을 예. 와 사실 굉장히 좀 의외의 그런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우리 띠부님이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에 비해서 좀 이미 업계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고서는 그랬기 때문에 좀 업계에 관련된 그런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학교 때 축구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좀 신선하면서 또 저도 맞아요.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음.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띠부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 수비수로 시작하셨다 했는데 저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이렇게 좀 꺼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수비수도 못 뛰고 골키퍼였습니다. 골키퍼였는데 이 골키퍼가 일단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골키퍼를 안 시킵니다. 근데 골키퍼가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자리인 게 거의 가장 못하는 친구를 이제 골대에 박아 두는데 근데 또 골을 먹히면은 이 원망이 눈초리를 정말 단독샷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하. 차라리 오른쪽 수비수, 왼쪽 수비수 시켜줬으면 했는데 자기네들이 골키퍼 시켜 놓고 내가 골 먹히니까 저에게 원망의 눈빛을 너무했다. 보냈던 그런 좀 마음 아팠던 그런 과거가 음. 떠올랐는데요. 네. 근데 다행히 이거는 저의 자존감과는 그런 큰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런 생각을 다행이네요. 네. 저는 이미 제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대치가 음. 높지 않았어서 큰 실망은 아하. 없었고요. 그거를 만들면 제가 자존감이 쩔었던 그런 시기를 조금 공유를 하자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좀 저희가 좀 눌러 정말 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좀 악플을 각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 보자면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좀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좀 욕심과 이 야망이 좀 그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 스스로에게 좀 높게 둔 기준 때문에 항상 제 스스로한테 너도 잘할 수 있어. 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밖에 못했지? 라고 하면서 아쉬워할 때가 사실 정말 많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음. 막 난 쩔다 이렇게 미치듯이 높았던 적은 진짜 거의 없었어요. 사실 음. 그나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요즘도 자존감이 막 쩐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뭐 학교에서 학생회나 OT 리더로 또 교회에서는 섬기는 봉사자로서 책임지고 또 맡아야 했던 것들을 잘 감당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인정해 주는 말도 해 주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좀 올라간 것 음. 같다라고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또 요즘 무엇보다 사실 지금 졸업반으로서 이제 졸업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저의 메인 아이덴티티는 아티스트고 또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졸업 준비를 하면서 아 정말 오랜만에 좀 떳떳하게 '이건 내가 만든 작품이야.'라고 좀 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물이 이제 쪼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그것 때문에 좀 자존감도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또 모르죠. 이제 또 곧 학교를 졸업하고 취준생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또 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저의 이 자존감이 좀 어떻게 바뀔지 이미 쪼금 그림이 음, 그려지긴 하는데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네. 그 농품님에게 차승원이라고 했던 그분이 좀 잘못한 것 같아. 아. 잘못된 자존감을 만들어 아 주신 것 같아. 그 멘트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어깨가 올라왔군요. 아하, 예. 맞춰줘야 되는데. 아하. 훈남이긴 하니깐 넘어가요. 근데 장난이고 또 저희 네. 당연히 농프 씨 제가 아무래도 같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좀 자주 지켜보고 있는데 또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좀 고아 대표도 맡으시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바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구로서 되게 존경할 점이 많고 그래서 요즘 딱 아. 자존감이 제일 높다는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아 그래서 근데 저는 이미 너무 각오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곧 네. 현실을 마주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졸업하기 그쵸. 전까지는 좀 즐기자. 어차피 현실을 알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은 거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그쵸. 지금 좀 맞아요. 저희 고점을 누릴 수 있게 좀 어깨를 적당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곧 맡겨만 내려올 주세요. 거예요. 네. 맡겨만 주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줄거리로 넘어가죠. 슈퍼히어로 시절의 명성을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은발의 여성 미라지의 제안에 혹한 그는 맡겨진 히어로다운 일을 해내며 고된 훈련으로 두툼이 쌓인 살도 빼고 돈도 벌고 오빠 차 뽑았다까지 시전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쌓이게 된다. 그 자신감으로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면서 아내의 마음도 얻고 진짜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떠한 덫에 걸린지도 모르고 새로운 인물을 해내다가 그만 죽을 위기에 처하며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 인물이 궁금하시다면 2부에서 두둥.